안녕하세요. 행복 바이러스 하부입니다. 길에게 길을 묻다로 계속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오프닝 인사를 행복 바이러스로 좀 바꿔야겠다. 제 미션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들어 제가 이 인생의 목적, 세상에 온 목적이 실감이 좀 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세균으로 왔구나, 바이러스로. 행복 바이러스, 행복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로서 미션이 있구나, 내게.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그 행복을 감염시키는 그런 앞으로 악성 유전자로서 여러분들께 행복을 감염시키는 일에 매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톡으로 이렇게 아픈 사연들을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접촉을 해와요. 그러면 저는 그게 이제 제 식대로 표현하자면 예수, 내 친구 예수가 맡긴 양이구나. 내 양을 부탁해라고 그 메시지가 딱 오면서 그래, 내 친구가 부탁한 양이구나 하고 제가 그 아픔을 보듬어 안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분의 그 아픔이 나라는 사람의 에너지가 요만큼이라도 전달이 될 수 있고 그 마음이 열린다면 요만큼이라도 기운이 전해질 수 있잖아요. 물론 뭐 밤새 또 카톡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피곤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여력이 될 때까지는 제 에너지를 나눠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지금 오프닝 멘트로 얘기하는 여러분들께 행복 에너지를, 행복 세균을 감염시키는 이 전달시 오프닝 때마다 여러분들께 행복을 감염시켜 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 길을 열고 제 웃음을 통해서 그래, 같이 한번 감염되고 나도 이 에너지에 한번 흐름에 몸을 맡겨보자, 이런 분들은 실제로 치유 활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제 행복 세균을 받아가세요. 여전히 뻘쭘하긴 한데 그래도 제 기를 받아가시는 차원에서 오늘도 제 얘기 속의 기를 받아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분은 댓글에 모든 그 인생이 산산이 부서진 느낌이라고, 감독님 말씀처럼 대운이 바뀌는 징조일까요? 모든 것이 멘붕 상태, 감독님처럼 큰 아픔, 상처 이겨내고 싶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차 한잔 하시죠. 저하고도 톡으로 간단한 사연을 이제 제가 받은 바가 있는데 묵상 중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큰 아픔이 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자기들에게 다 다르게 닥치잖아요, 개인마다. 그럴 때 그 중심을 잃지 않고 딱 내가 온전히 구심점이 잡힌 상태에서 만물을 내 중심으로 딱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아가 깨어나는 단계, 그 단계에서 저를 만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앞으로 닥치더라도 내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함, 텅 빈 가운데 고요함으로 참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이 우뚝 딱 인지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중심에서 내가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자아가 찾아지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제가 계속 지금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제 콘텐츠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숨에 채워지지 않더라도 하나씩 저랑 같이 이제 연결됐으니까, 연결이 됐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이제 전기 플러그를 생각하시면 돼요. 콘센트에 전기 플러그가 꽂힌 순간 한 번에 충전이 다 만땅 되지는 않지만 서서히 충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 행복 바이러스가 제가 그 행복의 원천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조그마한 기운들이 서로가 전달되고 서로가 교류되면서 에너지가 이제 급속도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전이 되기 위해서
코드에 접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접속된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서 계속 에너지를 나누면서 공명을 키우다 보면 자기 에너지의 공명이 커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손가락 하나 깜짝일 수 없는 그런 그 무기력 상태나 그런 절망감, 좌절감이 있다 하더라도 몰라, 괜찮아, 절대 잘못될 일 없어 하고 딱 그냥 믿고 맡겨두고 자기 스스로를 믿고 맡겨두면서, 그래 나는 지금 충전, 그 수리센터, 우리가 병원 가면 괜히 든든한 거 있잖아요. 응급실 들어가는 순간 아 이제 살았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끼리 접속이 돼서 연결이 됐다라고 신호만 느끼신다면,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바로 혈루증이 나아버린 여인처럼 그래 이제 난 접속됐어, 이제 그럼 나는 괜찮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제 방송을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복 에너지 좀 받으시나요? 지금부터 막 그 기가 이제 여러분들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 기를 받아주세요. 전기가 흘러가듯이 여러분들이 저하고 접속된 순간 제 행복의 기가 여러분들께 지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계속 꽂아놓고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내 몸에 설치해야 될 필수 어플, 필수 생존 어플 4가지, 싸가지 싸가지가 있네 없네 할 때 그 싸가지, 그 4가지예요. 내 몸에 설치해야 될 필수 생존 어플 싸가지 4가지를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좀 상업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제목이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몇 가지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몇 가지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본다고. 그래서 저도 상술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으로서 로그인을 딱 했는데 막상 숨쉬기 하면서 정신을 딱 차려서 문득 정신이 들어 딱 보니 내 몸이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 이 인공지능 내 AI 로봇이라고 하는 이 몸체가 보니까 허접덩어리야. 아무것도 설치된 게 없고 막 테크트리도 엉망으로 지금 돼가지고 막 이상하게 엉켜 있어. 그래서 테크트리를 다시 테크트리를 이제 다시 설계하고 어플 설치와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느껴지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디바이스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거죠. 설치돼야 될 필수 어플은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이상한 막 희한한 습관들이 들어있는 그런 엉망으로 이제 찌들어진 상태에서 내 이 디바이스가 완전히 관리가 이상하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디바이스를 리셋하십시오. 신호가 딱 온 거예요. 핸드폰을 초기화 하시겠습니까? 하고 내 기계 자체를 초기화하는 과정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 몸의 디바이스를 내가 이제 인식한 거예요. 이 몸이 내가 아니다라고 인식한 거죠. 이 몸은 그냥 기계일 뿐이다. 이 몸을 움직이는 주인인 내가 따로 있었구나. 그리고 이 몸이 보니까 지 혼자 자율주행으로 내버려 두다 보니까 지 혼자 이상한 데 가면서 막 경로가 지 맘대로 만들어져 갖고 막 이상한 습관 다 들어있고 막 기계에 희한하게 설치되지 않아야 될 막 이상한 쓰레기 같은 어플도 설치되어 있고 막 엉망인 거야. 그래서 이 몸을 어떡하지? 이 몸을 어떡하지? 하실 때 간단합니다. 리셋 버튼 누르시면 돼요. 리셋. 이 몸을 초기화 하시겠습니까? 하고 딱 이제 버튼이 딱 떠 있는 거죠. 얼마나 희소식인지 몰라요. 디바이스를 초기화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디바이스를 초기화 하시겠어요? 뭐 때로는 초기화 하시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계시죠. 쌓아왔던 모든 것들 잘 테크트리를 쌓아오신 분들은 거기서 몇 가지 추가, 제가 얘기 드린 이 싸가지, 이 4가지 어플이 설치되어 있는, 일부가 설치되어 있는 분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굳이 리셋을 다 할 필요 없이 요것만 추가로 일단은 생존 어플이라도 빨리 설치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얘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어플이 사실은 이 디바이스 자체로는 다 설치되어 있어요. 디바이스 기능은
아무리 쓰레기 같고 허접 쓰레기가 막 우리한테 설치된 다른 것들이 이상한 습관이 들어있어도 내 몸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필수 생존 어플은 이미 디폴트 값으로 초기에 태어날 때부터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설치해야 될 생존 어플은 뭐냐? 우리가 유저로서,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또 내 인생 드라마의 감독으로서, 또 창조주로서 내가 로그인을 해서 내 이 아바타라고 하는 내 몸덩어리 자체를 가지고 이 인생 게임이라고 하는 이 인생에서 게임을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면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을 내가 안 깔고 이때까지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좋아하고 지금도 한 번씩은 가끔 가다가 하는데 디아블로라고 하는 그 게임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게임에 보면 이제 캐릭터가 한 8개인가 7개인가 나오잖아요. 그 캐릭터 굴락이. 그래서 뭐 바바리안부터 뭐 소스리스, 뭐 아마존, 뭐 그다음에 네크로맨스, 뭐 팔라딘, 뭐 이런 류의 이제 쫙 이제 드루이드 뭐 이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 직업군에 특화된 자기가 선택할 용사들을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용사를 선택했을 때 그 용사에 특화된 테크트리가 쭉 나와요. 뭐부터 배워서 어떤 걸 하면 이 스킬들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써야 될 스킬들의 그런 테크니컬 트리들 가지고 요거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배우고 해서 그 테크니컬 테크트리를 잘 하면은 이 캐릭터가 굉장히 이제 아주 쓸만한 캐릭터로 성장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테크트리 타는 법도 모르고 그냥 닥치고 게임하는 스타일이라 그냥 무조건 몸빵으로 그냥 다 하면서 그냥 뭐 무슨 장비가 뭐한테 맞는지 뭐 세트 아이템을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몸으로 뛰면서 때우는 그런 게임을 하면서 저는 그래도 그게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인생 게임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 때 정말 꼭 필요한 필수 어플이 있는데 그것조차 설치 안 하고 하면 인생 살이가 참 힘들죠. 바바리안이 자기한테 특수한 어떤 그 생존의 필수 그 트리들이 있는데 그걸 활성화 못 시키고 다니면 허접바바가 되잖아요. 정말 허접바바가 돼가지고 힘도 못 쓰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 맨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건 간에 내가 살아가는데 유저로서 살아가는 이 인생 게임을 할 때 꼭 필요한 4가지 어플 한번 지금부터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어플을 설치해서 활성화시키고 이 어플을 정말 잘 이용하는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각 단락별로 따로 자세히 하나씩 얘기해 드리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어플이 있다 이 정도 소개해 드리고 이 어플을 내가 지금 설치했는지를 확인해 보시자는 차원에서 4가지 어플 싸가지 저 인간 싸가지 있네 싸가지 없네 할 때 그 싸가지 4가지 살아가면서 싸가지가 있어야 되는 4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숨쉬기 어플 어떤 분이 댓글로 나도 이제부터 지금 빨리 숨쉬기 어플 설치하고 실행해 봐야겠다고 그래서 호흡법 단전호흡부터 이제 시작해야겠다 이런 분을 댓글로 봤는데 좋습니다. 숨쉬기 어플 설치해야 돼요. 가장 기본입니다. 숨쉬기 어플이 뭐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태어나서 우리가 숨쉬기를 제대로 해요. 이게 로그인 했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숨쉬기에 그 우리 인간으로서 처음 태어나자마자 디폴트 값으로 주어진 숨쉬기 어플이 작동이 되고 있죠. 제가 얘기하는 그 단전 호흡의 숨쉬기 어플 그 어플은 약간 다른 어플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 숨쉬기가 같은 숨쉬기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태어나자마자의 어린아이의 호흡은 이 단전호흡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배꼽 밑에 3cm, 손가락 3마디 밑에 있는 그쪽에 기가 모여지는 호흡을 깊은 숨을 들이쉬는 그 호흡이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들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다 깊은 호흡을 들이쉬는 단전호흡을 누구나 다 합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래서 애들은 빽빽 소리를 잘 지르죠. 빽빽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는 속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냥 쫙 호흡이 나와요.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살아오면서 기가 눌리고 어른들한테 막 이렇게 눈치 보는 환경이 되다 보면 어릴 적부터도 호흡이 점점 옅어지는 애가 있어요. 그러다가 자라다가 점점 나이 들어서 이제 죽어갈 때쯤 되면 호흡이 가빠져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고 호흡이 가빠져요. 그래서 뱃속 깊이까지 숨이 못 들어가고 가슴까지도 못 들어가고 거의 목 안에서 여기서 숨이 요런 정도로 그냥 하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 아주 이제 그 인생의 황혼기에 거의 이제 죽음을 가까이 다가올 때쯤에는 호흡이 얕아지는 호흡이 탁 이제 느껴지죠. 그러다가 죽을 때 되면 호흡이 요 끝에 걸려요. 그래서 죽는 모습을 지켜보신 분은 알겠지만 호흡이 목구멍까지도 못 들어가고 요 코에서 깔딱깔딱 하다가 숨이 넘어가요. 그러면서 하죠. 숨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호흡의 그 단계가 태어나서부터는 배꼽 밑에까지 쭉 숨이 들어가는 그런 깊은 호흡을 자기도 모르게 쉬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디폴트 값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한테 어플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호흡이 옅어지는 거죠. 그래서 배로 올라오다가 심장까지 왔다가 나중에 심장까지도 못 가고 목에서 깔딱깔딱 이런 정도로 그냥 들이마시다 내쉬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요까지 들어가다가 나오는 정도밖에 안 되는 숨을 쉬다가 죽을 때 되면 여기서 하다가 탁 숨이 나가는 거죠. 그게 호흡의 단계예요. 그래서 호흡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건강해지는 거죠. 점점 호흡이 깊이 내려갈수록 건강해지는데 그거는 육체 디바이스가 하는 일이고 이제 우리가 육체의 주인으로서 유저가 로그인을 딱 하고 창조주인 내가 딱 몸에 들어왔을 때는 호흡부터 설치해야 돼요. 호흡법을. 디바이스를 제대로 된 디바이스를 설치해야 되죠. 어플을. 그래서 이제는 호흡 어플을 설치해야겠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호흡, 숨쉬기를 이제부터 해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호흡 정도가 아니라 배꼽 밑에까지 쭉쭉 내리는 호흡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 숨을 딱 압축해서 멈췄다가 관략근을 딱 조았다가 내 온몸에 기혈을 돌리듯이 숨을 곳곳에 보냈다가 다시 내뿜는 그런 호흡들을 꾸준히 하는 호흡을 해야 된다. 그게 유저로서 딱 로그인한 상태에서 생존 모드의 호흡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호흡을 관조할 수 있는 호흡으로 계속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있는 거죠. 그 첫 단계예요. 근데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고 그리고 단전 호흡과 관련된 이런 그 호흡법에 대해서는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는 가르치는 데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배우셔도 돼요. 하지만 어떤 걸 배우셔도 상관없지만 근본은 잊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숨 쉬고 있다라는 자각하는 것. 그게 근본이죠. 내가 숨 쉬고 있는 나 자신을 딱 바라보면서 내 몸뚱어리 자체가 디바이스로서 내 몸뚱어리를 볼 수 있는 내 자신이 깨어있는 상태를 항상 자각하는 것. 그게 숨쉬기 어플을 설치한 겁니다. 그 단계, 그래서 1단계, 깊은 단계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이제 두 번째 어플, 경로 지정 내비게이션 어플을 설치하셔야 돼요. 경로 지정 내비게이션 어플. 우리가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이 당연히 나오는 것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 몸에도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디바이스에 설치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은 디폴트 값이 자율주행 모드예요. 이 우리 몸의 디바이스의 내비게이션은 자율주행입니다. 무조건 자율주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의식이 문득 잠시 돌아왔을 때 툭툭 했던 것들을 기억해서 그게 새로운 경로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경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의 디바이스는 내가 잠시 그 어떤 그 정확한 설계하에 내 경로들을 만들어 놓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다녔던 길들을 이 자율주행 모드는 지가 알아서 기억했다가 그 길만 계속 다니는 모드로 습관이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경로 설정을 하는 내비게이션을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 들어있는 그런 그 모드예요. 습관 모드를 우리가 스스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내비게이션을 다시 설치해야 돼요. 근데 이미 어플은
우리한테 훌륭한 내비게이션 어플이 설치되어 있는데 유저한테 그 최적화된 유저 수동 모드의 내비게이션을 경로를 지정하는 법을 우리는 이때까지 몰랐던 거죠. 내가 내 인생의 경로를 내가 설정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으로 든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습관은 자동으로 드는 거라고 우리는 거의 인지를 못해요. 내가 의도적으로 습관을 들이겠다라고 한 것들이 따지고 몇 개 없는 거 느끼실 거예요. 문득 나도 모르게 들어있어요, 습관이.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자동 경로가 설정이 돼서 지 마음대로 가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이상한 경로를 하나를 툭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줘도 이 내비게이션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그리로 또 경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쓸데없는 습관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돼 있는 거죠. 원하지 않는 몸의 습관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싹 초기화하고 다시 이제 몸을 리셋하고 내 몸에 내가 원하는 습관들을 들여야겠는데 이 내비게이션 활용법을 모르다 보니까 습관 들이기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 몸의 경로 지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내비게이션 활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만 오늘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내비게이션은 설치되어 있고 그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경로 지정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 경로 지정은 습관 들이기다. 내가 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경로를 지정하는 거다. 그러려면 경로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 키값, 그 코딩을 할 때 키값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경로 설정에 직접 명령어를 입력해야 돼요. 그 키값이 뭐냐면 21일간 지속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21일 동안을 계속해서 계속 반복되면서 잊지 않고 같은 행동을 계속하도록 경로를 계속 반복 입력을 해줘야만 우리 몸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은 그때부터 경로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모드로 그때부터는 이 경로는 자율주행 모드로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21일 동안은 무조건 경로 지정을 계속해야 돼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같은 습관을 경로 지정을 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입력을 해줘야만 그 경로가 하나가 제대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활용하기가 은근 까다로워요. 우리 몸이 워낙 고급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21일 동안 같은 길을 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경로 지정하는 어플리케이션, 내비게이션을 까는 법, 그 어플을 활용하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습관들을 없애면서 우리가 원하는 습관들을 들여놓고 내가 의식을 잠시 놓더라도 지 혼자 자율주행 모드로 다니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경로들을 계속 지정하는 거죠. 김유 씨는 자기가 원하는 경로를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지내는 게 자기가 생각을 문득 해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까 이제 술을 그만 마셔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기생집을 이제 더 이상 안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피곤해 져서 이렇게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그 자기의 습관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기생집으로 인도한 거야. 그래서 단칼에 그 사랑하는 애마를 칼로 베버렸죠. 그 내 몸이라고 하는 말을 단칼에 베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로 지정을 다시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러고 놀 때가 아니다 이거지. 그런 내 몸의 말을 듣지 않는 습관 들어있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을 단칼에 베버리고 리셋하면서 21일 동안 경로 지정을 다시 하는 수고로움을 우리는 해야만 내 몸의 경로들이 제대로 하나씩 입력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들 이루기 위한 습관들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면 내 몸의 내비게이션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잊어버리고 있어도 지 혼자 착착착착 정말 원하는 대로 바람직하게 미네랄 채취를 이놈이 잘하고 있군 하면서 열심히 SCB 같은 그런 일꾼들을 부려내는 거죠. 왜? 내가 의식을 잃었어도 내가 의식을 잠시 놓고 딴 생각하고 있어도 내 몸은 알아서 유익하게 돈을 벌어준다 이거지.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그 시도 있는데요. 메신저 어플을 설치해야 돼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어플을 우리 몸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메신저 어플도 깔려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사실은 우리가 대화하긴 해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뭐 하지? 하면서 내가 나한테 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배가 고픈가? 이러면서 나한테 내가 툭 내뱉는 게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나도 모르게 막 말로 내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메신저가 온 거예요. 나한테 알림창으로. 띵동 뭐가 도착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메신저가 탁 열린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툭 내뱉고 나도 모르게 뭐 그러면서 무시해요. 알림창을. 그 메신저에 떠 있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는 무시하면서 살죠.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떤 경고가 와도 그거를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 내 몸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죽음을 면한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 몸이 수시로 나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메시지 창으로 메신저로 알림을 계속 보내. 내 몸이. 근데 우리는 무시하죠. 그래서 내 디바이스가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무시하고 막 할 때 나중에 사고가 나기도 하고 내가 굉장히 몸이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런 내 본능적인 디바이스가 보내는 위기 신호를 못 받아들이는, 그래서 캐치를 못하는 알림창이 꺼져 있는 상태. 그리고 켜져 있어도 그것을 감지하는 감지력이 낮아서 그걸 모르고 있을 때 우리는 내 몸의 생존 모드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메신저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내 몸의 알림창 기능을 활성화시키다 보면 첫 번째는 내 몸 디바이스가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본연의 나, 유저인 내가 로그인 했을 때 내 디바이스라고 하는 내 몸에게 내가 직접 말을 하고 있는 그 알림창 기능을 내가 이렇게 딱딱 메신저로서 남겨놓을 수 있어요. 유저가. 그건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궁극적 비전이 뭐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큰 내 인생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번 생에 내 큰 목표는 뭐지? 난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해야 되지? 할 때 그냥 현상에 끄달리는 중간중간에 끌려다니는 그런 것들에 의한 갈증 나는 것들만 찾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해야 이 시점에 내가 정말 해야 될 지혜로운 나의 그 인생의 어떤 미션들, 내가 꼭 놓치지 않아야 될 정말로 소중하게 내 인생에서 내가 딱 좌표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잣대, 그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미션을. 그래서 알림창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메신저로 켜놓으면. 그 메신저를 켜놓고 내 몸이 하는 소리를 계속 듣는 것들을 자꾸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이 알림창이 내가 나아가야 될 바를 알려줘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저라고 하는 주님이, 내 주인이 내 몸에다가 수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그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모드로 움직이다가도 딱 유저가 메신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활성화 시켜보면 굉장히 내가 지혜가 이렇게 생기고 인생을 바라보는 정확한 내 방향이 잡히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뛰면 뭐예요? 잘못 땡기려고 하고 있으면 그만큼 돌아오는 시간이 더 걸리죠. 그런 것처럼 제대로 된 좌표를 설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내가 그 수시로 내 몸의 반응을 어떻게 내가 체크하면서 알림창을 수시로 확인하면 내 몸과도 대화가 되고, 본체인 나의 그 근원인 창조의 주, 그런 근원의 메신저도 내가 활용해서 큰 미래 예언 같은 어떤 거대한 나의 그런 어떤 영감도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다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럼 뭐 다른 말로 송과체가 활성화된다 뭐 이런 말도 한, 어쨌든 메신저 기능을 켜야겠다 하고 물리적으로 그냥 물질적으로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몸에 메신저가 켜져 있나 하고, 카톡 내가 꺼놓은 거 아니야 하고 내 몸의 카톡을 보는 거죠. 내 몸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툭툭 내 몸이 나도 모르게 입으로 튀어나오는 말들은 카톡 메시지가 바로 오는 거예요. 무음으로 좀 해놓지 할 정도로 민망하게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들 있잖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야, 이 말은. 무음으로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 나올 때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몸이 긴급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 알림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싸가지가 있는 거야. 싸가지가 생겼구나. 아, 내 가지가 이제 돌아가고 있구나. 계속 그렇게 점검하는 거죠. 마지막인데, 성장 테크트리로 이렇게 퀘스트 생성과 이렇게 보상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거죠. 우리의 이 인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온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유전자의 코딩이 돼 있을 때, 이런 환경을 가지고 이런 값을 내가 받았을 때, 이걸 갖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자는 최초 미션이 있어요. 퀘스트. 그걸 이제 근원적인 퀘스트를 클리어해 나가는 과정 속에 아주 재밌는 기능인데, 우린 창조주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퀘스트를 낼 수 있어요. 그 판타지 소설이나 무슨 이런 게임 같은 거 보면 퀘스트가 오잖아요. NPC를 만날 때나 아니면은 갑자기 무련듯 무슨 메시지가 탁 떠요. 그래, 그 근처에 가면은 뭐를 해결하시오 하는 퀘스트가 뜨듯이 퀘스트가 떠요. 우리 인생에도 퀘스트가 떠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기 때문에 남이 주는 퀘스트는 다 필요 없고요. 그건 다 노예예요. 노예. 남들이 너 뭐 해라 뭐 해라 하고 수없이 많은 미션들 주잖아요. 우리한테 과제랍시고 줘요. 먹여 살려야 될 과제부터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시급한 그 생계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같은 퀘스트로 우리한테 오죠. 너 당장 뭐 해야 돼? 라고 생각해요.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퀘스트들이 알고 보면 다 내가 준 퀘스트가 아니고 남들이 나한테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준 퀘스트들이 대부분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일단 그거는 살짝 제껴놓고 내가 나에게 퀘스트를 주는 거죠. 퀘스트가 도착했습니다 하면서 나에게 내 스스로 퀘스트를 주는 거예요. 너 오늘 책 뭐 읽어. 이 퀘스트. 그래 놓고 이걸 했을 때 보상 하면서 나한테 보상을 내가 스스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니까 퀘스트도 줄 수 있고 보상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 퀘스트 내고 내 스스로 훈련을 시켜보세요. 굉장히 좋은 훈련이에요. 퀘스트를 내가 나에게 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걸 마시는 게 좀 맛있게 보이는지, 감독님 이렇게 방송하면서 드시는 차가 어떤 차인지 궁금하다고. 저 커피예요, 커피. 드립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가루 커피에서 내려서 먹고 있습니다. 커피를 아주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럴 때는 커피 한 잔이 딱 좋아서 하고, 제가 마셔본 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차는 국화차예요. 수국차. 달짝지근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이게 팍 끌림이 오는. 그래서 제가 국화옆에서 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도 있지만 국화차를 저 좋아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그 싸가지, 네 가지 중에서 마지막 나에게 줄 수 있는 퀘스트, 남이 주는 퀘스트에 이제가 우린 찌들어 살았어요. 그래서 코 껴갖고 막 계속 끌려만 다녔어. 내가 해야 될 미션들, 해결해야 될 퀘스트가 너무 많아. 근데 알고 보니까 한 가지도 단 하나도 내가 내린 퀘스트가 없어요. 저는 퀘스트를 내렸죠. 100개국 세계 여행을 하시오. 퀘스트 보상, 뭐 영적 성장 맵, 그다음에 건강 맵부터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부도 축적하고 이런 퀘스트가, 이 퀘스트를 수행하고 나면 너한테 이런 보상이 따를 거야 하면서 딱 보상까지 주면서 퀘스트를 내 스스로 재밌게 내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재밌는 인생이요. 창조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창조주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퀘스트를 낼 수가 있어요. 그 퀘스트 어플을 설치하시면 돼. 그게 얼마나 재밌는 어플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그 영상 중에 그렇게 쓰고 그렇게 되게 하라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참고를 한번 보십시오. 내 인생 미션은 내가 낸다 이거지. 내가 그렇게 쓰고 내가 그렇게 퀘스트를 내고 그렇게 내가 그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내가 보상을 받겠다 이거죠. 그게 내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창조하면서 여러분이 내는 퀘스트를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보상받을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주도적으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남들이 뭐 하면 월급 얼마 줄게 이런 쓰잘데없는 그런 노예로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나에게 보상을 주는 퀘스트에 올인하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했을 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이제 알 수도 없었어. 왜? 남들이 낸 퀘스트에 꽉 눌려서 그거 해결하기는 하는 것만도 바빠 죽을 정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정신없이 살았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던 거였고 내가 낼 수 있었던 거야. 내 인생의 퀘스트는 내가 내야 되는 거였어 원래. 그리고 내가 문제 내고 내가 보상하면서 충분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창조주였던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 생존 어플 싸가지 4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추가편으로 이렇게 특수 어플도 있습니다. 자매품 특수 어플 그래서 순간이동 어플, 그 다음에 자기치유 자가치유하는 어플, 그 다음 물질 생성하는 내가 원하는 물질을 마음껏 만들어내는 물질 생성 연금술 어플, 그 다음에 텔레파시 어플 등등 이런 그 수도 없이 많은 특수 어플들을 우리가 다 우리 몸에 설치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는 창조주의 그 특별한 우리의 그 분신으로 만들어진 이 아바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초월적이고 초능력적인 그런 우리 안에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게 다 어플 설치만 하면 돼요. 각성하면 되죠. 자각해서 각성해서 그 어플을 사용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수 어플에 대한 얘기들도 간혹 가다 한 번씩 할 겁니다. 알고 보면 제가 순간이동 그 뭐 활용하기도 제가 이렇게 어플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연금술사대기도 올려놓은 게 있고 그런 특수 어플들도 우리 몸에서 설치해서 우리가 충분히 더 다양한 삶을 재밌게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생존을 위한 유저로서 내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임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꼭 설치해야 될 4가지 싸가지 어플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설치 한번 해 보시면서 하나씩 활성화되고 그게 각성될 때마다 아 이게 너무 재밌다 하면서 저한테 좀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